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회사가 파산 절차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 노력의 지표 중에 가장 드러나는 지표가 네네.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금을 투여했느냐. 아. 네,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다면 네네. 그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이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의 전재. 채무 탈출 넘버원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이례적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일반적인 법인 파산에 비해서는 좀 특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했죠? 가장 큰 것은 재고 자산이 약 5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네. 실제 법인 파산 직전에 들어갈 때 재고 자산과 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병원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기기들을 판매한 업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 주로 기기가 될 것이고 그 기기는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이 많아요. 그 재고 자산이 표준 재무 상태표상에는 약 50억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네. 파산 전에는 그 재고 자산을 다 파악하지를 못하고 네. 실제 재고는 그보다 훨씬 적었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라서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도 약 4억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재무 상태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이거 회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파산 쪽으로 힘을 써주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그 재고 자산도 충분하고 대부분의 매출처가 병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병의원들은 매출 채권 회수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당연히 저도 법인회생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하고 절차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긴 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대표이사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가수금도 약 30억 가량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회사를 파산을 통해서 청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만 이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회사를 또 운영을 해 오셨고 그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겪다 보니 네네.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약화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억을 넣었다라는 게 법원에서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받을 때 어떤 플러스 되는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법적인 요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회사가 이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 노력의 지표 중에 가장 드러나는 지표가 네네.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금을 투여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다면 네네. 그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이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것도 액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수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 4에서 5억 정도. 네. 그 정도의 가수금은 대부분 이제 가지고들 오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30억 가까이 그런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네. 좀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수금을 30억씩이나 넣으면서까지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파산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지쳐 계셨던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초기 상담을 했었을 때 주로 심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직원들의 횡령의 문제라든가 민형사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분쟁 이런 것들에 휘말리면서 네네. 그렇지 않아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가 많이 흔들려도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에 네. 가깝고 이렇게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신뢰관계들이 형성이 됐을 텐데 네네. 그런 신뢰관계들을 전부 다 파탄으로 끝내게 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님의 그 심적인 부담이라 해야 되나 고통은 더욱더 배가 되겠죠. 적어도 외적인 요소들, 상황들에 의해서 되면 납득이 될 텐데 네. 내부적인 요인들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더더욱 힘들어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하고 또 법적 절차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변호사님께서 조율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법인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과 대표이사의 노력은 충분히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 하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고 자산이 이제 표준 재무 상태표상 네. 50억 정도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파산 관제인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정작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재고 자산은 50억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약 1,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네.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의 괴리를 어떻게 메꿔야 되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입증을 해낼 수 있게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보시는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50억 정도 재고 자산은 그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다행이었던 점은 이제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다 보니까 그 재고 자산 정리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저가의 상품들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평이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과 그 실제 재고 사이에 괴리가 크게 되면 회사마다 기장 대리 하는 사무실 있잖아요. 회계사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이 필요해요. 실제 이 재고 자산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되는 그 실사 과정에서 그 재고 자산과 일치시키는 작업은 회사 직원들과 그 회계사 또는 세무사님이 하시지만 네. 쉽게 표현하면 해달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회계사님과 세무사님들이 재고 실사를 파악을 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인데 네.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 50억하고 어떻게 1,000만 원 너무 크잖아요, 갭이.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좀 강조했었던 부분이 따로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담에서 신청 전 단계였고 네. 신청하고 나서 이제 법원을 설득하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사실 이제 변호사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재고자산과 이 일종의 과대 계상된 부분 이게 전혀 고의가 아니고 이때까지 쭉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내부적인 횡령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제대로 정리될 수 없었다라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무엇보다 대표이사께서 30억 정도 되는 가수금을 넣어왔던 그러니까요. 사실 그리고 대략 한 20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사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좀 법원에 많이 안타깝게 볼 사정이 많다라는 것을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의 가정을 세워보자면 이 의료기기를 파는 업체인 거잖아요. 네. 그럼 먼저 병원에다가 외상으로 의료기기 먼저 지원해 놓고 돈을 못 받았을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산 신청을 했어.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가 되고 나면 파산 관제인 대부분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 선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이 그 법인의 모든 재산 또는 채무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병의원 쪽에서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면 파산 관제인이 채권을 분류하고 그 채권의 성질에 맞게 또는 순위에 맞게 안분해서 비례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회수할 매출 채권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적 청산이라고 하는데 네. 스스로 그 돈을 받아서 뭐 줄 사람 주고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법률 리스크가 뒤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 사건처럼 법인 파산을 통해서 파산 관제인에게 일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대표이사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법인 파산의 장점이기도 그렇겠네요. 하죠. 네. 회수하는 것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요. 아, 괜찮네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대표이사님의 도덕적 책임감이었어요. 그동안 계속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기다려줬던 금융기관 또 상거래 채권자들 매입처들에게 대한 미안함도 있으셨지만 약 한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을 일시에 퇴사를 시켜야 된다는 사실에 그쵸. 그 부분에 굉장히 큰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네.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오랜 기간 같이 그럴 것 근무를 같아요.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무리 고용인과 뭐 피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따로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사실 법인 파산을 통해서 청산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또 대표이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고 들어올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청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특히나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억지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면 그 사용처가 또 불분명하거나 혹은 특별한 채권자들에게 먼저 즉 편파 변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제를 하면 나중에 점차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어 버려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대표님께서 법인 파산을 일찍 결심하셔가지고 그나마 쉽게 넘겼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 대표님은 파산으로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저는 파산하고 싶습니다. 법인 파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회생으로 갑시다 이러면 그렇게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어쨌든 법인하고 개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도산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인 회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하면 충분한 소득도 있고 앞으로 몇 년이라도 더 갚을 수 있는데 왜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면책을 받으려고 하냐? 네. 이거는 파산 절차의 남용이다라고 판단하고 개인 회생으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법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법인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어떤 절차를 선택을 하라고 법원이 권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실 경영 의지가 많이 상실된 상태로 들어오거든요. 법원에서 회생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 회생 절차가 하긴. 그 엄청 어려운 절차인데 네. 경영 의지가 상실된 대표이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반대로 회생 신청을 했는데 파산을 권고하기도 합니까?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종종 있어요? 네. 주로 계속 기업 가치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오히려 대표님들이 이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때 네. 그 법원에서는 냉정하게 봐서 이게 과연 회생이 가능한 회사냐 판단을 하고 파산이 어떻냐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굉장히 직원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엄청 많이 쓰시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높으니까 그렇게까지 유지하려고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표님들이 다수일까요?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대표님들은 거의 절대 다수예요. 법인 파산에서 회사를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오시는 거거든요. 저하고 상담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거의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시기 때문에 네네. 도의적인 부분보다는 이 법인 파산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게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법인 파산과 일반적인 청산 절차의 차이냐, 실무적인 질문 네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법인 파산과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례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성공하신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볼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